네. 자,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었군요. 몰랐네요. 이상하게 자주 배가 고프다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저게 지난주에 기사를 써가지고 네. 우리 이제 의학 기사에서 굉장히 부음을 일으켰던. 근데 가짜 배고픔을 못 이겨갖고 막 드시게 되면 이게 살이 찌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가짜 배고픔, 이건 가짜네. 물 한 컵 딱 먹으면 괜찮아지면 그 열량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 간식만 빼도 한 끼는 될 거예요. 그 기사를 네. 미영 씨 때문에 준비한 거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 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있어도 너무 드시지 마시고 잘 요령껏 맛만 이렇게 보시는 네. 그런 지혜로움으로 다이어트를 해주시기 바라고. 맞아요. 또 서울 때 운전 많이 하시고 또 앉아서 많이 얘기하시고 끊으시고 그래서 좀 허리병원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진짜 명절 지나면 허리 아프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허리 관절 증후군 예방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예방해 주실 분은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연세바른병원의 박영목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부터 벌써 전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바로 연결하고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네. 좀 원래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셨는데 요즘에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좀 오래 걸으시기도 좀 힘들다고 하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시거나 하시면은 일어나지를 잘 못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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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70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어머니 나이는 꼭 좀 알고 다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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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병원에 가셔서 어떻게 검사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척추 검사를 받으신 건 아니시고, 예. 얼마 전에 감기 때문에 내과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으셨는데, 예. 좀 허리가 휘어 있으시다고 하셨대요. 네네네. 자, 네. 저희는 뭐 일단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 분들이고요. 선생님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특별하게 어머니가 검사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고요. 네. 예.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프신 지는 한 10년 넘으신 것 같으신데, 예. 그냥 주로, 예. 병원을 안 가시고 그냥 이렇게 복대 같은 거 계속 하시고서 그냥 괜찮으시다고만 하셔서. 복대는 오래 차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70이신데 네. 복대를 찬다는 것 자체가 허리 근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요. 요새는 병원에서도 한 달 이상 차는 거를 별로 권유를 드리지 않아요. 네. 수술 환자들도 예전에 3개월 이상 막 채우고 그랬는데 요새는 네. 최대한 짧게 채우는 추세고요. 네. 근육이 한번 빠지면 이 정도 연세에서는 다시 붓기가 힘드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측만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측만증 자체는 요통의 원인이 되고 또 지금 걸으실 때 주로 허리가 계속 앞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걷기가 힘들면서 통증이 오는 건지 아니면 다리 쪽으로 막 당겨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허리 자체가 약해지기만 한 것도 있고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어서 신경도 많이 좁아져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70, 70이 되셨으면 10년 동안 아프셨고 최근에 보행이 좀 힘들다 그러시면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세에서 만약에 잘못 방치가 되면 이제 운동량이 점점 떨어지고 굉장히 갑자기 확 나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연세에서 그냥 괜찮다고 복대 차고 그냥 앉아서만 생활하시다 보면은 점점 더 나빠지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움직일 수 있게 저희가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꼭 병원 무섭다고 안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척추측만증이나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래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병원에 가시면. 예, 어느 정도 아주 손을 못 댈 정도로 망가지신 분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정도까지 망가지신 분은 많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잘 모시고요. 또 전화가 네, 잠시 후에 또 전화 받기로 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전화 받는 시간입니다. 026676-0114,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직접 전화를 주시면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선생님 그 추석이나 설 끝나면 특히 허리 관절 환자 더 많이 네. 오는 걸로 알고 바빠지실 것 있는데. 같아요. 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예비군들이 많아요. 네. 허리 관절 직금은 괜찮아 그러지만 이제 예비군들 많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설 연휴 보내야 될까요? 일단 뭐 설 연휴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장기간 운전을 하실 때 장시간의 운전은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래 앉아 있게 되면 등받이가 꼭 있는 의자에 등을 딱 붙이고 앉는 게 네. 가장 그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허리가 등받이 없이 앞으로 빠져서 엉덩이가 쭉 빠진 자세나 이런 자세로 좀 구부정하게 장시간을 있다 보면 디스크의 압력이나 이런 근육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뭐 디스크가 터지거나 급성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그 장시간 운전을 하실 때는 등을 딱 붙이고 운전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아는 분은 작년에 세배하시다가 허리 삐끗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절을 안 하다가 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 갑자기 또 세우니까 아프고 그런가 봐요. 이게 또 요령이 좀 제가 필요한 왜 것 웃는 줄 같아요. 아세요? 경험이 제가 있으신가요? 3년 전에 저하다 으깨가지고 아, 한 바로 일주일- 옆에 경험자가 일주일 이러고 있으세요. 다녔어요. 제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아,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살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살살해요. 저를 살살. 내가 뭐 이제 허리나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이게 그 항상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의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한 경우는 뭐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뭐 재채기 하다가 기지개 피다가도 터질 수 있는 게 디스크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기지개 피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요. 뭐 아무 일도 없었고 잠만 잤다고 터진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자는 자세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절을 할 때 갑자기 이제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좀 그런 경우는 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의 그 미세한 압력 변화가 그 디스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좀 맞아요.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하고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하게 되면 중요하군요. 예. 그러네요. 이게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하요 풍선을 이렇게 불잖아요. 네. 불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야. 아. 근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걸 뭐 못으로 했느냐, 그냥 손으로 했느냐, 볼펜으로 했느냐 그 차이뿐이지. 디스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나는 재채기하다 터졌어, 난 자다가 터졌어,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세배하다 터졌어. 이게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쵸.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이 급성 파열성 디스크가 딱 왔어요. 네. 그럼 정말 꼼짝 못하고 그냥 다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했고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급성 파열 디스크 명절에 특히 많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럴 때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 급성 파열성 디스크는 그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요. 네. 보통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같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디스크 구조는 자동차 타이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타이어처럼 겉에 딱딱한 껍데기, 그걸 섬유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안에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수액이라는 말랑말랑한 조직이 따로 있는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그 껍데기인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에 게 밀고 나오는 걸 우리가 급성 파열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빨간색 화살표 부분이 이제 급성으로 파열된 디스크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저렇게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배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 가벼운 충격에도 터질 수 있는 게 저 디스크이기 때문에 특히나 네. 이제 퇴행성 디스크나 연세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작스러운 네. 다리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급성 디스크가 이렇다면 사실 평소부터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원래부터 계속 안 좋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어떤 건가요? 급성 디스크랑은 확실히 다른 거죠. 예, 급성 디스크랑은 다르게 만성 퇴행성 디스크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디스크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연골 조직인데 검게 변하는 걸 이제 퇴행성 디스크의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네. 저 정도면 뭐 30, 40대만 돼도 어느 정도 대부분 갖고 있는 증상인데 저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섬유륜이 좀 망가지고 안에 그 수액에 물기가 빠지면서 저런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악화시키는 요인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안 좋은 자세, 평소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생활을 하면 저런
그 퇴행성 디스크가 좀 남들보다 빨리 오게 되죠. 근데 저런 네. 경우는 이제 급성 통증은 아니고 어떤 일정 자세나 허리를 수그리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럴 때 통증이 허리 쪽으로 뻐근하게 오는 그런 일이 이제 매일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한 자세 때 통증이 좀 생긴다 그러면 퇴행성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급성 파열성 디스크는 그러면 굉장히 응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른 디스크 치료하듯이 치료하나요? 꼭 수술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도 뭐 수술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예, 급성 디스크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거의 응급실로 방문을 하시거나 어떤 통증이 오나요? 다리가 땡겨서 예, 뭐 허리 아프고 근육도 못 쓰고 그러나요? 그렇죠. 다리를 거의 들어올리지 못하고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그럼 오기 화장실도 때문에 못 가겠네요? 거의? 거의 뭐 이렇게 뭐 속된 표현을 기어간다라고 할 아이고, 정도로 굉장히 네. 심한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네. 그 과거에는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터지면 그걸 네. 이제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을 위주로 치료를 했는데요. 네. 디스크라는 병은 이제 운이 좋으면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요새는 수술을 잘 하진 않고요. 그 네.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져 나오면서 그 통증을 유발하는 거를 해소를 시켜주면 예. 수술하지 않고도 수술한 것처럼의 경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소개 레이저 시술 아니에요? 급성의 경우에 이 방법 많이 예, 쓰는 거죠. 급성으로 디스크가 네. 파열돼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신경주사나 약물 치료를 호전이 없으면 다 수술적 치료로 넘어갔었는데요. 네. 네.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디스크에 생긴 염증이랑 디스크의 그 압력을 조금 터져 나온 디스크의 압력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좀 더 빠른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한 만큼의 효과를 얻는 게 이제 뭐 많은 치료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라 그래서 실제로 아주 가는 내시경 카테터를 삽입해서 디스크 터진 부분을 확인하고 그 디스크를 그 레이저로 이제 직접 압력을 좀 줄여주는 기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더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시술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그 시술 네. 내용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다음 네. 사진 넘겨주세요. 예. 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급성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예.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이제 염증이나 유착 이런 경우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유착 박리를 해서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재발성 디스크나 또 뭐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아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MRI나 CT로 우리가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보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위험해서 못하는 경우에도 대안으로 치료를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시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이게 급성으로 됐을 때 이 방법을 쓰면 왠지 효과도 급성이었으니까 빨리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좀 어떤지요? 그렇죠. 모든 네. 치료가 급성 질환이 오히려 경과가 좋습니다. 치료가 잘 되면 증상이 없어질 이제 거예요. 미영 씨가 거의 도인의 수준에 이제 다 올랐습니다. 예. 만성이 오히려 더 치료하기는 더 까다롭고 예. 오랫동안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럼 실제로 좀 저희 그 시술 사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효과 사례입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분들을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데이터를 정리한 건데요. 평균 시술 전에 급성이기 때문에 이게 네. 10점 만점의 통증 강도로 하면 거의 7, 8점이 애 낳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예. 정말 아픈 거잖아요. 보통 8점, 7점 이상의 엄청나게 심한 네. 통증이 오죠. 그 초반에. 그래서 예. 그거를 우리가 시술하고 나면 바로 한 일주일 이내에 3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점이라는 통증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통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통증을 좀 느끼긴 하지만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떨어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1점대로 떨어져서 거의 뭐 아주 미약한 통증이 예. 있거나 거의 증상이 없는 정도로 호전이 되십니다. 네. 예. 자, 또 사진 네. 있죠?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64세 저기 예. 이 다리가 끊긴 것처럼 아예 그냥 신경이 없어졌 그 통로가 없어졌네요. 예, 네. 64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아. 저렇게 급성, 심하네요.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급성으로 그냥 디스크의 대부분이 다 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아이고.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통증이 심하고 과거 저런 경우는 그냥 바로 수술을 권유를 드렸던 네. 그렇게 환자분입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이 연세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치료법을 먼저 원하셨기 때문에 치료를 경막의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봤고 네. 이제 경과에 따라서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2개월, 5개월째 MRI를 찍어보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찍어본 결과 디스크 크기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네. 통증 강도도 10점에서 3점, 1점으로 줄어드는 좋은 경과를 보였던 분입니다. 네, 저 다른 지금 사람도 네. 저는 그 애 낳는 고통을 사실 모릅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정말 아플 것 이 같다는 정도면 생각이 드는데. 아까 화장실 기어갈 정도 정말 그 그러니까. 정도죠. 그거는 탁월하다는 거. 화장실 기어간다. 제가 술 많이 먹으면 많이 기어다녔거든요. 자,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원리 저희가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리뼈에 아주 작은 신경으로 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3mm 정도의 그 내시경 카테터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내시경과 레이저가 저 한 3mm 정도 되는 그 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디스크 병변 부위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저 노란 게 신경이고요. 네. 저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터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레이저로 저렇게 치료를 하면 레이저라는 건 고열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하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화되는 효과를 통해서 그 터진 디스크의 압력을 감소시켜서 신경의 압력을 감소시켜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저희 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이제 이분은 시술 전에 이건 이제 체열 촬영이라 그래서 양쪽 다리에 네. 온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네. 다르면 양쪽 온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양쪽의 온도 차이가 2도 이상 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치료하고 나면 양쪽에 온도가 거의 비슷한 다리 색깔이 비슷해지죠. 한쪽은 왼쪽 사진은 시술 전에 그 온도 차이가 있었던 거고 우측 사진은 그 온도가 이제 비슷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증도 같이 감소를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 65세인데 아까 환자분보다는 디스크가 터진 사이즈 자체는 작지만 저게 우리가 사이즈는 작은데 그 굉장히 안 좋은 위치로 터진 저기 신경이 뼈 사이에 끼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도 과거에는 수술적 치료를 많이 했는데 말 그대로 덩어리가 크지 않으니까 조금만 줄여줘도 굉장히 좋은 통증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도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는데 시술 전에 8점 그리고 시술 후에 3.2점으로 통증 강도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 그럼 02-667-0114, 02-667-0114 설을 맞이해서 야, 이거 나 명절 증후군 뭐 비슷하게 허리가 항상 아팠는데 이게 갑자기 탁 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또 우려가 되신 분들도 지금부터 걱정이 되시거나 아프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전화 연결이 돼 있죠?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옛날에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허리를요? 예, 다친 적이 있는데, 그냥 네. 그때 한 방울 하고 양방울 하고 해가지고 다 났었거든요. 네. 다 났었는데, 걸리다가 허리가 많이 아파요. 아. 네. 연세가 어떻게 그래서- 됐죠?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어머니? 아, 63세요. 네. 예, 그때 다치실 때 어떻게 다치셨어요? 엉덩이만 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뭐 충격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들다가 해가지고, 예. 신경이 약간 다쳤다 해가지고, 근데 치료를 받아고 완치가 됐었거든요. 아, 들다가 다친 거는 뭐 예. 다친 게 아니라 예. 그냥 기존에 뭔가 뭐 선생님께서 진단해 주겠지만 자, 선생님께 넘길게요, 일단. 네. 네. 제가 얘기하는 조금 그래가지고, 네. 2년 전인가 네.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 디스크 초기라 하더라고요. 어떤 엑스레이요? 아니면 MRI요, 어머니? CT요. CT요? CT로 예. 디스크 초기라는 얘기를 들으셨고 터지진 않았다 그러고요? 예. 그런데 예. 요즘에 걸으면은 허리는 앉아 있으면 많이 아픈데 걸으면은 그 고관절 있잖아요. 예. 고관절 엉덩이 땡기고 쪽인가요? 아파서- 예? 엉덩이, 엉치 쪽이 아프세요? 예. 엉덩이 쪽이 아파서 걷지는 못해요. 아, 종아리나 허벅지로 당겨 내려오는 통증은 없으시고요? 그걸 땡기는 건 없는데 네. 이 엉덩이 쪽 여기가 많이 땡기고 양쪽이 아파서 다 아프세요? 예, 양쪽이 다 아파요. 예. 그래서 얼마나 걸으시면 통증이 오시나요, 어머니?
한 5분 이상 걸으면 5분 이상 통증이 와요. 걸으면요. 예. 지금 증상은 퇴행성 디스크가 오면서 이 디스크가 예. 높이가 낮아지면 그 뼈랑 예. 뼈 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그 끼어버리는 그런 협착증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처럼 엉덩이 통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앉아서 쉬면은 좀 괜찮으시죠? 앉아 쉬고 나면 조금 나서요. 예, 그 걸을 때 허리를 좀 숙이고 걸으시면 좀 오래 걸으실 수 있나요? 아니 숙여서는 안 걸어봤어요. 숙여서는 안 걸어보셨고요. 예. 예, 이런 경우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좀 좁아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무조건 다 수술해서 넓히는 경우보다는 예. 그 신경 주변에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오히려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 허리 견인 치료 같은 거 있어요. 허리를 이렇게 예. 당겨주는 물리 치료가 있는데 예. 그런 것만 받아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 예. 친구가 그 허리 당기는 게가 터져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정확하게 어머니가 이제 원인이 뭐냐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신경이 어느 부분에서 좁아져 있다. 아, 그 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다라는 거에 따라서 견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정말 너무 심하면 수술하는 수밖에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게 정확하게 상태를 봤는데 아 이거는 견인 치료랑 운동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뭐 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척추 치료는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모든 분들이 다 견인 치료한다고 디스크 다시 터지는 거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아, 주변의 얘기만 듣고 아 나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또 하셔도 안 돼요. 또 좋다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어머님 증상은 일단은 걸을 때 한 5분 정도 걸으면 엉치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쉬면 예. 낫는다는 거는 그 신경이 어디선가 좁아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 예. 예, 이게 어디서 좁아졌느냐에 따라 치료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진은 어떤 사진 찍으면 돼요? 병원 가면 알아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알아서도 저기 그 MRI인지 MRA인지 CT인지 엑스레이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MRI가 가장 정확한 진단법입니다. 네. 아,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보고 이제 예. 특별하게 척추가 많이 어긋나거나 휘어 있는 게 없다면 MRI로 신경을 직접 보는 검사는 현재 MRI밖에 없기 때문에요. MRI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뭐 살면서 MRI나 한번 찍어보는 게 낫겠죠. 또 MRA도 사실 그 뇌혈관 뭐 이런데 혹시 그런 것도 좀 찍어보시면서 건강을 항상 체크하는 그런 시대가 좀 맞아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전화 한 한 통 통 더 더 연결하도록 받을까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네, 지금 만 67인데, 예. 13개월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어떤 수술하셨나요? 척추 수술을 했어요. 예. 네. 수술을 하기 한 4개월 전에, 카테터를 뽑아가지고 하는 시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자, 그 아버님 그 예, 그 시술이요. 시술을-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예. 그 시술을 한번 받았는데, 예. 시술을 받고 난 뒤에 한 달 동안은 괜찮았는데,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설명을 좀 드렸네. 한 5분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앞에 지금 방송하신 그분 같이 걷지를 네. 못하고 걷다가 이제 다리 힘이 확 풀리면은 또 쭈그리고 앉아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허리를 굽히면 조금 더 걸어서 그만큼 또 걸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MRI도 찍고 다 했는데 그때 수술하자 해서 수술을 제가 거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술을 좀 해달라고 방송도 보고 이러니까 시술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시술을 하고 나니까 한 달은 참 편하게 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 후는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아버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요. 예. 그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카테터 집어넣어서 하는 시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엉덩이 쪽으로 집어넣어서 뭐 레이저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주사기를 넣은 것 같아요. 약물 주사인가. 약물 주사. 자, 이제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네. 수술하고 난 뒤에 한 보름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예. 그래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재수술해서 한 15cm 내지 20cm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놓고 그 치료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치료는 제가 그때 보니까 한 2주, 12에서 한 2주 정도 하는 것 같고 하고 난 뒤에 보름 이상을 입원하고 있으면서 이제 염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피검사를 계속 자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0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 퇴원한 지가 지금 13개월 됐는데 퇴원하고 난 뒤에도 발바닥이 굉장히 저리더라고요. 네네. 지나는 건데 그게 지금 13개월 자, 한번 저희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수술을 하셨다는 게 얘기죠, 지금요? 예. 시술을 하다가 안 돼서 수술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선생님,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술이라는 게 뭐 레이저나 뭐 고주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사만 맞았다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신경 차단술 네. 그런 걸 했겠죠. 꼬리뼈로 이제 뭐 꼬리뼈든 뭐 허리든 그걸 통해서 이제 받으시고 그게 이제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시술이냐 수술이냐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데 아마 소견이 굉장히 심하셨나 봅니다. 예를 들면 협착증인데 뭐 80% 이상 좁아진 중증의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합병증 중에 그 수술 부위에 상처 감염이 돼서 염증이 돼서 이제 그걸로 염증을 씻어서는 재수술을 받으신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그 염증이 생기고 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수술을 피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시술보다는 수술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절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고 염증이 생기면 이제 항생제 치료를 장시간 받게 되는데 염증이 다 없어지고 나도 염증 생긴 부위에 이제 주변 조직이랑 신경이 눌러붙는 유착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냥 정상적인 경우보다. 그래서 이제 뭐 저림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유착 박리술을 통해서 좀 그런 염증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증상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게 계속 지금 발바닥 저림 증상이 남아 있으시다면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아버님이 당뇨 같은 게 있으시면 그게 당뇨 때문에 올 수도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인을 좀 찾아서 그게 염증 후 유착 때문이다 그러면 그쪽도 한번 그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유착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유착은 뭐 신경 성형술이라는 관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풍선이라는 풍선 확장술이라 그래서 풍선을 넣어서 유착을 박리를 하는 네. 방법도 있고 가장 강력한 경우는 이제 레이저로 직접 그 유착 부위를 예. 좀 이렇게 그 조금 전에 저희가 뜯어주는 보여드린 거죠. 거 있잖아요. 예, 그거죠. 그것도 유착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내용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전화를 내용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일단 네. 좀 굵직굵직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전화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척추 하시죠. 질환 보라면 이제 디스크 발병 이유 원인부터 좀 한번 네, 짚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추간판 이상 때문에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 사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디스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타이어처럼 겉에 쿠션이죠? 네. 딱딱한 껍데기가 있고 안에 말랑말랑한 수액이라는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퇴행성 디스크가 이제 있는 경우는 이제 타이어가 낡듯이 이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네. 충격에도 팡 하고 터져 나가는 건데 가장 약한 부분이죠, 허리에. 그 허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터지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제 요통뿐만이 아니라 엉뚱하게 허리나 그러니까 다리나 팔 쪽으로 그런 통증도 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무튼 굉장히 약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알겠고요. 디스크가 뭔지. 그다음에 저희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가능한지 아닌지, 그 대상은 어떤 건지 좀 종합적으로 쭉 풀어서 좀 이어서 네. 설명해 주실까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게 요새 이제 뭐 많이 병원에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말이 어렵지만 이게 척추뼈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줄이 안 맞고 어긋나는 거죠. 전이 됐다. 한글로 전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 디스크랑 증상이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서서히 진행을 한다는 거죠.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다리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 전방전이증은 방금 전화 주셨던 두 분처럼 그 협착증 증세가 서서히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방전이증이 이제 심한 경우는 어긋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사고정술이라 그래서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수술적 처치가 불가피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그 우리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 정도 단계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그
그 좁아진 부분을 뭐 내시경이든 풍선이든 여러 가지 뭐 카테타든 이런 걸로 해서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어긋나는 걸 더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운동 치료와 그 다음에 그 프롤로 치료라는 걸 통해서 허리에 좀 힘을 받쳐주는 네. 더 악화를 막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프롤로 치료를 쭉 한번 볼까요? 디스크의 종류의 증상은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건 네. 빼고 네. 할 프롤로 필요 없을 치료. 것 같고, 프롤로 치료가 프롤로 테라피가 뭐고 그 대상은 뭐고 어떤 분이 받고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또 네. 이 새로 나온 것 설명해 같은데 좀 주시죠. 치료법이 프롤로 쭉 한번 치료는- 이어주시죠. 예, 프롤로 치료는 새로 나온 치료는 아니고요. 네. 이제 나온 지 꽤 뭐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받고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치료 중에 뭔가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 척추 관절 쪽으로 해서 유일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뼈를 잡아주는 거는 크게 인대와 근육이 있겠습니다. 이제 근육은 이제 뼈를 움직여주고 관절을 움직여주는 기능을 하고, 인대라는 네. 거는 뼈가 제자리에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프롤로 세라피는 인대 강화 주사라 그래서 그 우리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척추에 힘을 좀 보태주고 그 불안정성이 있는 거를 좀 감소시켜주고, 그래서 근육의 부담을 덜고 허리에 힘을 좀 받쳐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세라피는 뭐 여러 가지 치료 대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나 뭐 만성 통증, 허리 인대 손상, 뭐 다친 경우 무릎이나 이런 거랑 똑같이 허리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요통이 있는 경우, 또 인대가 약해지면서 오는 일자허리에 대한 치료도 적용 대상이 되겠고요. 협착증 자체를 넓혀주는 효과는 없지만 협착증의 여러 원인 중에 척추 불안정증이나 전방전이증 같은 구조적으로 좀 흔들흔들해서 생기는 협착증은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프롤로 테라피가 어떻게 보면 좀 시술이라기보다는 주사에 가까운 거라고 좀 할 수가 예, 있겠네요. 프롤로 세라피는 주사 치료입니다. 네. 뭐 우리 몸에 카테타가 들어가거나 내시경이 들어가는 치료가 아니고, 그 인대가 약해진 부분에 반복적으로 주사로 약을 주입해서 인대 증식 반응을 만드는 주사 치료죠. 네. 그럼 그 치료 과정을 좀 보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치료 과정이랑 그 사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 프롤로 세라피는 지금 이제 척추 관절을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네. 척추를 잡아주는 인대가 저렇게 끊어지거나 늘어나서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뭐 거북목이나 일자목 아니면 일자 허리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만성 요통이 있으면 그 부위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대가 이제 두꺼워지면서 증식되는 반응을 보게 되고, 그 인대 이 뼈에 다시 그 네. 뼈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세라피를 하기 전에 이제 만성 요통이랑 측만증 그리고 일자허리를 고생하셨던 분인데요. 특별한 치료 없이 적극적인 운동이랑 프롤로 세라피를 통해서 그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일자허리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되고 측만증도 좀 교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가 쭉 빠져서 걸으시던 분인데 몸이 틀어져 있고요. 프롤로 세라피하고 운동 치료를 병행을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으신 후에 저렇게 허리도 좀 많이 펴지고, 그러네요. 예, 네. 똑바로 밸런스가 좀 맞아지는 네. 그런 네. 환자분의 경과를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치료 적응 가능한 대상들도 좀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징이라든가. 특징과 또 네, 효과에 그런 대해서도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정해 주시죠. 네, 주의사항까지. 네. 예. 네. 프롤로 세라피는 말 그대로 주사 치료니까요. 주사 흉터라는 게 남지 않고요. 네. 그 원인 부위와 주위 조직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강화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통증 주사처럼 맞자마자 안 아프게 해주는 주사가 아니라 그 강화시켜주는 주사 치료고, 예. 뭐 오랜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수술이나 시술의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약물이 뭔가요? 어떤 약물은 고농도 포도당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주사 처음 개발- 맞을 수 있는 설탕물. 그쵸. 20% 이상의 고농도 포도당을 인대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네. 이게 깔아앉는 과정에서 주위 조직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엔 절대 안 되고요. 네. 여러 차례 반복을 그걸 하면
증식되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예. 아픈 만큼 예? 치료가 또 네, 되는군요. 아픈 만큼 두꺼워지니까 거기가 네. 튼튼해진다. 네. 그렇죠. 포도당이라는 성분이 그러니까. 네. 포도당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염증이 일어난 것 같다가 이제 거기가 이거 뭔 일이야 거기 사고 났어요. 막 애들이 몰려갖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의학적인 원리를 여기다 이렇게 도입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정체를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으면 좀 일시적으로 며칠간 네.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주사 부위에 급성 통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자,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네. 프롤로 테라피네요. 네. 예, 지금 뭐 간단하게 주사 바늘을 우리가 인대 부위에 삽입을 하고 예. 필요한 경우는 엑스레이나 C암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찾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인대가 손상돼서 관절에 불안정증이 있는 부위를 예. 딱 타겟을 잡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딱 위치를 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농도 포도당 위주로 된 약물을 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저 부분에 임대 강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 스케이트 선수들 이렇게 엉덩방 많이 찢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천추관 엉덩뼈하고 저기 허리뼈하고 사이는 천추관이라는 거기가 이렇게 닫혀갖고 거기다 인대 주사를 많이 맞는 걸 제가 그 뉴스에서 예. 본 적이 아, 있는데. 그렇군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우리가 천장 관절이라 그래서 네. 엉덩방 골반, 예, 치니까 자꾸 연습하다 보면. 골반뼈를 연결해주는 움직이지 않는 관절인데 네. 골반뼈를 만드는 관절인데 굉장히 인대가 두껍습니다. 근데 예. 엉덩방아 자주 찌는 그런 운동선수들은 많이 다치죠. 그래서 네. 이쪽으로 인대 강화 치료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감소. 예, 그렇죠. 네. 저도 어릴 때 엉덩방을 좀 심하게 쪄갖고 허리가 그래서 좀 거리 안 좋으시구나. 여긴지 네. 디스크인지 아주 좀 네. 헷갈려갖고 저도 좀. 자, 그럼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아유, 씩씩하시게 대답하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80년도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네. 오래되셨네요. 네. 네. 현재는 어떠신데요? 근데 그 당시에 우측 다리를 아주 마비가 됐거든요. 예. 신경을 잘라가지고 마비가 됐대요. 아. 그래서 쭉 그냥 마비 상태에서 그냥 좀 통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통증을 이렇게 다리도 내려가고 다리가 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 지금은 어떠시다고요, 아버님? 지금은 이게 통증도 가끔 오는데 어디 통증이 네. 어디 허리에 오나요, 다리에 오나요, 허벅지에 오나요? 네? 통증이 어디 허리에 오세요? 아니면 뭐 어디 이 허벅지 다리로요. 다리 쪽에? 다리로요. 예. 그리고요. 다리로 오는데 가끔 통증이 오고 저린 거는 계속 저려요. 다리가. 그 병원에 가서 뭐 최근에 MRI나 뭐 CT나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다 찍어봤죠. 최근에 찍었더니 뭐라 그러세요, 선생님이? 찍었더니 수술이나 이런 거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아니 그 병명이 뭐라 그러던가? 그 몇 번, 4, 5번, 뭐 5, 6번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요. 천추 협착증. 네, 척추 협착증. 척추 척추 협착증. 협착증. 예. 네, 척추. 자, 연세를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예요. 네. 예, 그럼 80년이면 한 30년 전이니까 전이죠. 네, 그때는 젊으니까 디스크가 좀 오실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은 협착증에 의한 그런 네. 통증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또 지금 다른 병이죠. 그 병과 이 병,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갑자기 터져서 신경이 급성으로 마비까지 오는 그런 상태시니까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을 거고요. 80년도면 우리가 MRI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술도 위험했었고 디스크 수술 자체가 그랬던 단계인데 수술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고 이제 한 30년 이상 지나면서 이제 협착증이라는 이제 병으로 점점 변해 가신 거죠. 만성 질환으로 변해 가신 거고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대부분 70대 이상인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요. 네.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 먼저 잘 권유를 드리지 않고 수술 이외의 치료법을 다 시도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사부터 뭐 운동치료, 뭐 오늘은 뭐 물리치료, 레이저, 뭐 그런 고주파, 시술, 무슨 고주파 여러 가지. 풍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좁아진 걸 어떻게든 1, 20%라도 좀 해결을 해놓으면 네. 환자분이 이걸 뭐 수술해서 다 뜯어내지 않아도
굉장히 증상을 많이 편안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치료법들을 좀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쪽으로라면 어느 쪽인지 좀 그래도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이제 예, 너무 말씀을 좀 아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좀 보통 항의를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는 최근에는 그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을 좀 많이 시도를 하는 네. 편이죠. 예. 그래서 뭐 그걸로 안 되는 분도 물론 있지만 또 굉장히 좋은 경과를 보시는 주사로 안 됐던 분이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네. 뭐 그 풍선 확장술이나 이런 조금만 넓혀주고 씻어주는 치료를 받았는데도 많이 호전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아까 프롤로 테라피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통증이 심할 때는 받으면 더 아플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주의사항하고 설 연휴 때 이거 어떻게 좀 잘 보내야 아유 병원에 그냥 그 설 연휴만 끝나면 딱 병원에 가서 그냥 또 주사 맞고 아프도 이런 그렇죠. 고통이 없을지 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네. 됩니다. 네. 프로로세라피는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며칠간 염증 반응을 만들었다가 감소시키는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대가 증식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치료 후에 약간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 소염 진통제라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그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시술 후에 너무 힘든 노동이나 흡연, 음주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꼭 운동은 병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효과가 좋고요. 당연히 재생 치료니까 단백질이 좀 풍부한 음식이나 네. 뭐 비타민 같은 이렇게 그런 영양분을 좀 같이 공급을 해주시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설 스트레칭 같은 거 하나만 좀 알려주실까요? 어떻게 운전하면 좋을까요? 고스톱 칠 때 어떻게 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방바닥 문화이기 때문에 네. 명절 때 뭐 음식을 하는 경우도 뭐 부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실에서 이렇게 다 깔아놓고 이제 음식을 네. 만든다거나 어머님들 바닥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서서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운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등받이 있는 네. 그런 의자에서 앉아서 운전을 장시간 하시게 되면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항상 한 자세로 1시간 이상 계속 있는 게 제일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허리를 좀 풀어주는 그런 걸 항상 신경 쓰시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도 네. 1시간 정도 앉아있으니까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척추 전문의 박영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